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정의,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G 스코어를 이용해서 금융을 통제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식량 자원을 지배하려는 빌 게이츠, 곡물 메이저, 기타 글로벌리스트의 음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스코어로 크레딧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황당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단독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의 정신 상태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바이든 무리가 정권을 잡고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는 펜스를 치고 레이저 와이어를 감싸고 군인 수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다른 미국 전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살인이 전국적으로 21%가 증가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바깥에 있는 국민들은 살인이 21%가 증가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경찰을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늘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경찰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BLM이나 안티파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아직까지는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도들을 체포해서 잡아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드라기 전 총재가 이탈리아 수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국민들의 선거를 거치지 않고 테크노크라트와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EU, 유럽연합이 함께 모여가지고 드라기 총재를 이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인데 이런 한 국가의 주권이 사라진 상황에 대해서 이 이탈리아 국민들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글로벌리스트의 죽으나 다름없습니다. 앞잡이죠. 드라기가 이탈리아 내각을 장악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장관은 프랑코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신설부처인 생태전환 장관에는 IT 전문가인 로베르토 치콜리니가 지명되었다. 드라기 역시 기후변화 아젠다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빌 게이츠와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 둘이 함께 돈을 내어서 전기 모터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턴타이드 테크놀로지 전기 모터 회사인데 8천만 불을 증자를 했는데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빌 게이츠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SG입니다. Environmental, 환경 관련된 거, 그리고 Social Justice나 다양한 사회적 정의들, Critical Racism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겁니다. Shareholder Democracy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그냥 좋은 말은 다 모아놓은 겁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ESG라는 사회 정의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기업이나 시장을 규제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도대체 글로벌리스트들은 어떤 속셈이 있길래 ESG라는 것을 꺼내들었을까? 이건 역시 그레이트 리셋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ESG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로 경제활동의 새로운 테마를 조성하고 친환경 스탠다드를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그린 산업, 친환경적 산업이죠.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사업, 교육, 각종 보조정책 등으로 친환경적인 요인과 사회정의와 관련된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될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합니다. ESG 적용으로 모든 경제구조, 산업구조, 돈의 흐름, 금융 시스템을 거대 글로벌 프로젝트인 그레이트 리셋에 적합하게 개혁하려는 정치적, 구조적, 시스테믹한 변화를 강제하려고 ESG라는 어떤 이슈, 이런 이니셔티브를 꺼내들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원래 ESG 이니셔티브는 오바마 정권 때 추진되었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소셜 저스티스 이런 것을 민간 기업에 강요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장깨를 꾸몄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을 때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 당시 이런 조항을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강요를 했습니다.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한국으로 치면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입니다.
to freeze politically disfavored businesses out of financial system. ESG, 사회적 정의나 환경 문제, 기업 지배 구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업체들을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퇴출시켜라. 이런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ESG 비호의적인 사업들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 시스템은 상업은행, 일반 커머셜 뱅크의 영역으로 정부 통제 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커머셜 뱅크에 이런 과제를 강제할 수 있는가? ESG 스코어 카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점수제로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회적 점수,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ESG에 저항하는 사업체나 구조적으로 반 ESG 성향을 띤 사업을 ESG 스코어 점수를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하여 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합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SEC, 증권 감독을 하는 데죠. 이 자본시장을 통제하는 SEC 역시 ESG 점수를 적용하여서 저항하는 기업의 신규 상장을 금지하거나 증시 퇴출을 유도하여 자본시장에서 축출하여 굴복하거나 아니면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 ESG를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 ESG 기업, ESG 스코어가 높은 기업은 반드시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엑슨모빌, 커노코도 높은 ESG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 업체는 어떤 것인가?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 충실히 봉사하는 혹은 글로벌리스트와 한몸이 된 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 ESG 기업은 결국 politically correct한 기업인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의 아젠다에 충실한가? 그레이 리셋 프로젝트에 동조하는가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엑슨모빌이나 코노코는 사실 이 글로벌리스트와 한 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 에너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ESG 아젠다에 충실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반자유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금융 정책을 과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SG는 뮤추얼 펀드나 이런 곳에서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만 거론이 되었습니다. ETF가 구성이 되었는데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친환경 업체, 소셜 저스티스에 충실한 업체,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가 민주적인 업체,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고수익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테마로서만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 비즈니스에서 그저께 올라온 기사인데 ESG 환경 사회의 지배 구조인데 ESG 투자는 기업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 비즈니스적인 요소 이외의 비재무적인 요소, 여러 가지 소셜 저스티스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패널 이런 친환경 업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조성이 됐고 그것의 수익률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사실 상당한 버블이 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ESG 투자 업체들은 주로 환경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 재무적으로 그렇게 프로피터블한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투자한 펀드들이 정부의 분, 유럽의 지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지하고 글로벌리스트들이 돈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돈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 펌프질을 하는데 조 바이든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부 보조를 친환경 비즈니스에 투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펌프질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펌프질 약속도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품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을 당시는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의 기후변화 아젠다에 미국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친환경적인 사업의 투자의 대상으로서만 거론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상업은행을 통제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ESG는 그레이트 리셋,
다보스의 글로벌 아젠다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역시 이것은 그저께 기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미친 듯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텍사스 정전 사태로 친환경 에너지가 결코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대단히 취약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텍사스에서 한파가 몰아닥쳤고 태양열이나 그리고 풍력발전소가 다 멈췄습니다. 물론 천연가스도 한파에 대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멈췄는데요. 원자력 발전이 이 텍사스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일보나 그리고 빌 게이츠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이 에너지 산업의 근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화력 발전소도 조성해야 되고 물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섹터도 어느 정도 존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 많은 버블이 끼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 대표 기업 또딸이죠. 또딸의 최고 경영자가 미친 듯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버블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업 주가들이 지나치게 올랐다. 기업 실적은 더 나빠졌는데 주가가 3배가 되었다. 그린 버블에 빠졌다. 이런 경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ETF 주가 추이입니다. 닭한 버블을 보듯이 여기까지는 확실히 투자 대상으로서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로렌스 핑크, 레리 핑크죠.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ESG 기준으로 이 블랙락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ESG, 블랙락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얼로케이트하고 이 ESG 산업에 여러 섹터에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남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CNBC나 블룸버그 이런 곳에서 열심히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블랙락은 투자 대상으로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잠깐 나오지만 온와치, 기업들을 감시 대상으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블랙락 같은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으로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업은행이 직접 거래 기업에게 여신을 컨트롤하면서 기업의 목을 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ESG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ESG 스코어를 기준으로 일반 기업의 목을 상업은행이 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상업은행이 일반 기업의 생명줄을 좌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식이 얼마 오르고 내리는 것은 회사 자체 비즈니스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 상업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기업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바마 정권이 얼마나 사악하게 여러 가지 사악한 조항들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바마는 오퍼레이션 촉 포인트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ESG,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제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라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기밀이 2018년도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보험공사 같은 것입니다.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 상업은행을 통제해서 ESG 정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는 오바마 정권 당시 Freeze politically disfavored businesses, ESG 정책의 favor,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기업들을 퇴출하는 겁니다. 어디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하는 겁니다. 기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하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은행과 돈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조항을 사실 오바마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바마는 오퍼레이션 촉 포인트라고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화당도 그렇고 양식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서 이 법안은 일단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미조리주 공화당 하원 의원 럭 마이어는 이런 법안을 올렸습니다. The Financial Institution Customer Protection Act 2017, 이런 법안을 올려서 오바마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이런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반시장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이 도입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조만간에 무효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다시 오바마의 정책, 즉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상업은행을 컨트롤하고 상업은행이 ESG 아젠다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을 퇴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투자 대상으로서 ESG 섹터에 자금을 몰아준다, 머니 매니저들이 좀 더 많이 투자한다. 이것은 증시에 조금 부양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 금융 시스템에 퇴출하는 것은 기업을 그냥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EC, 미국에서 증권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ESG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ESG 스코어카드를 만들고 여기에 충족하지 않는 회사를 상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내 기업이 이 바이든 정권의 어떤 아젠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증시 상장도 할 수 없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아예 자본시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ESG 점수를 가진 기업을 증시에서 이제 이미 상장이 되었지만 퇴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정책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천병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Public Development Banks of the World. 여기에서 이 파리 기후 협약에 적합하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와 소사이어티를 파리 기후 협약에 이렇게 어저스트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은행, 투자은행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레, 상업은행이자 투자부문도 있지만 SG은행 역시 ESG 스코어를 기준으로 여신 활동을 규제할 그럴 움직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벨기에 뱅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BC, 벨기에 뱅크 역시 그와 유사한 움직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황당한 일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무적인 요인들로 평가를 받고 비즈니스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금융 섹터에서 전혀 다른 비재무적인 정치적인 글로벌 아젠다와 관련된 어떤 ESG라는 이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상업은행 간의 거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크레딧, 여신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상업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무역도 할 수 없고 사실 국내 거래도 대단히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 기업은 사실 문을 닫거나 망하는 거죠. 자, 이 상장을 하고 자본시장에 접근하고는 그리고 ESG 섹터에 포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머니 매니저들의 페이버를 받는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문제는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생존, 목줄을 쥐고 이것을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은 농축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일보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문제는 원전이 아니라 고기다. 우리 축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도 지적한 그린 뉴딜의 허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축산업, 이 지구상의 전체 축산업에서 이 나오는 온실가스가 5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소고기 1kg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자신과 아내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에서 소고기를 포함한 축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선진국 국민들은 인조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식용으로 10억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다. 이런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 20억 톤과 동일한 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축산업이 전체 온실가스의 51%를 방출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축산업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음모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공공연히 돌고 있던 문제입니다.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농장을 소유한 자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농지를 사들여서 지금 대인으로는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자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이 장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공장형 축산업의 현황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곳에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이것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인들이 육류 소비를 좀 줄이는 게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보다도 뭐 저는 건강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뭐 비행기를 타야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곳에 저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공장형 축산업 공장들이 있습니다. 뭐 저 근처에 지나가기만 해도 매일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축산업이 사실은 이 게이트의 다음 공격 대상인 것입니다. 그럼 빌 게이츠가 과거에 축산업에 반대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5년 전 인도의 방송국에 나온 내용입니다. 인도 방송에서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계란이나 고기에서 얻어지는 양질의 단백질이 아이들에게 좋은 이제 이 영양소를 제공한다. 성장에 도움이 되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인도에서 했습니다. 물론 아직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빌 게이츠가 육류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가? 식량 자원을, 식량 산업을 독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이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ESG 스탠다드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비즈니스군이 사실은 축산업입니다. 특히 공장형 축산업은 환경에 직접적인 거의 재앙에 가깝다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론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ESG 스탠다드를 상업은행에 적용할 경우 상업은행이 미국에 있는 공장형 축산업에 목을 바로 조일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젠다대로 간다면 상업은행이 일반 축산업의 공장형 축산업에 목을 잴 겁니다. 그들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환경에 해롭다는 이유로 혹은 환경에 이제 도움이 적대적이다, 환경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산업들을 하나씩 죽여갈 것입니다. 그럼 죽여간 다음에 이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헐값에 떨어진 이 업체들을 인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축산업 자체를 규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 종자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몬산토의 최대 주주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카길 같은 많은 곡물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몬산토 같은 종자회사, 그리고 각종 유전자 조작회사 시애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투자했고요. 그리고 곡물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림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축산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목을 조이고, 그리고 미국 농가를 파산으로 몰아넣고, 빌 게이츠는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미국의 농지나 이런 이 식량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점점 사들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식량 산업을 구축한 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인조고기, 그것이 콩이든 곤충이든 이것을 이용해서 인조고기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루머는 축산업과는 달리 이 농업, 만약에 콩을 이용해서 많은 인조고기를 만들어낸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맥도날드나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인조고기가 나옵니다. 베지터블로 만든, 주로 이제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가 나오게 되는데, 콩은 기본적으로 사람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실상입니다. 미국의 농업은 사실 이 불법 입국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없으면 1000에서 1800만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들 대부분이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임금을 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자들보다는 반값 정도 받으면, 사실 미국 시민권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밭에서 딸기를 딸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불법 체류자, 라티노들,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없으면 사실 미국 농업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축산업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빌 게이츠의 이제 이 생각 아이디어대로 이 농업을 활발하게 하고 축산업을 대체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미국의 식량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뭐 딸기밭, 수박밭, 그리고 닭공장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임금 노동력들이 없으면 미국의 농업은 사실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즈니스적인 목적과 연계되어서 바이든은 많은 불법 입국자를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음모 역시 존재한다. 사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불법 체류자들, 불법 입국자들이 없으면은 미국 농업은 유지가 되지 않고 또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체류 신분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농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불법 입국자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사실 좀 미국 농업의 비극인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빌 게이츠와 그리고 식량 거대 곡물 메이저들의 움직임과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지금 멕시코 국경 밖에서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멕시코 국경 쪽에서 바이든 티를 입고 빨리 이 장벽을 열어라. 우리를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티, 바이든 please let us in. 우리를 들여보내달라. 이 티를 누가 만들어줬겠습니까? 소로스 일당도 있지만 빌 게이츠나 곡물 메이저 일당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속 이 멕시코 국경 쪽입니다. 미국 바깥 멕시코 국경에서 이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들여보내달라. 바이든은 어쨌든 이제 들여보내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선별해서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만 이들을 받아서 계속 어디론가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을 받아서 잠깐 이제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몇백 명씩 이렇게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어주면은 그들 몇백 명이 시루로 버스가 온답니다. 버스 몇 대가 와서 몇백 명이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데 행성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농장에 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노동을 하기로 이렇게 다 체결이 된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런 방식으로 노예노동을 불법 입국자들은 노예노동을 사서 미국의 농장들로 보내고 있고 다 여기에 뒤에는 또 곡물 메이저와 빌 게이츠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와장창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바이든이 저지르는 모든 일들은 일반적인 미국 시민이나 그리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플로우와는 상관없이 빌 게이츠 같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농장을 가진 농장주 그리고 카길 이런 곡물 메이저들을 그런 메이저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SG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이 식량 자원 전체를 재편을 할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축산업을 박살을 낼 것입니다. 이 금융 거래를 끊어버리고 그들을 다 이제 몰락시킨 다음에 그 농장들도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애들이 차례로 싼 값에 인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ESG 관련된 이런 바이든과 월가의 음모는 계속 고발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